윤 대통령은 7일 아침에 트럼프 당선인과의 이 통화에서 이른 시일 안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가급적 빨리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윤 대통령이 11월 중순에 지금 남미 두 곳을 순방해야 되거든요. 거기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하면 미국 바로 옆이니까 가는 길에 들를 수 있다. 그래서 11월 회동설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김태호 안보실 차장도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11월 중순 남미 순방 때 미국에 들러서 회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11월 중순은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 그다음에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기본적인 중심 테마입니다만 트럼프 당선인하고 윤 대통령이 조만간 회동 방침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실무진 조율에 따라서는 이번 순방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간 김에 만날 수 있어요.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전후 관계를 살펴볼 때 이런 전격적인 만남도 지금 가능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현지 시간 취임식을 갖고 집권 2기에 들어가는데 그날 당장 하겠다고 대선 유세 때 밝힌 게 많아요. 그래서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예상되죠? 그렇습니다. 협상입니다.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도 그렇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도 바로 레이건 대통령의 구호, 정치 구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 미국 우선주의가 복귀됩니다.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인선 기준, 트럼프 이게 인선 기준이 충성심이라고 할 정도로 곳곳에서 미국 이익을 우선하겠다. 웨스트 팜비치의 센터에서 당선 소감을 이야기할 때도 이익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복 화법을 계속 써요. 그렇습니다. 관세, 방위비 인상, 직접 담판, 통화, 북핵 해결 등 곳곳에 우리에게는 파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협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경제관계 장관 회의가 있죠. 이것을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삼아서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할 방침이죠?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어제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현실화한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걸로 예상된다고 실제 발표했고요. 그리고 경제장관 회의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범정부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 타워 삼아서 선제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3대 분야 금융 외환시장, 통상, 그다음에 산업 이렇게 분야별 별도 회의체도 가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분과가 저게 다 하나하나 중요하잖아요. 네. 금융 외환, 통상, 산업. 그래서 3개 회의체를 이미 가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재임 시절에 한미일 협력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당은 다르지만 바이든 정부 때 이 한미일 워싱턴 선언 같은 게 나왔다. 이런 말을 또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동맹과 산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일본을 매우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한미일을 트럼프 당선인 1기 때 협력을 잘 다져놨지 않느냐.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노력을 했다. 역할을 했다.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 특히 이제 한일 관계가 복원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선박 수출 보수, 또 수리 정비 등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산업은 단 하나를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조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또 주가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 그대로 조선에 대해서 상당한 이 신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더 긴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지금 우리 증시에서 방위산업주에 이어서 조선주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걱정,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합의는 해놨다지만 이게 이제 얼마든지 대통령이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요구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이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 예컨대 앤드루 이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 같은 사람들은 뭐라냐면 한미 관계가 평탄치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비용을 청구를 더 대폭 늘리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위비 마찰이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만 트럼프가 관련 강요들의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외교안보 정책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만일에 그 매파 보수들이 외교안보 라인을 맡게 되면 영내의 안보 유지를 위해서도 기존의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이런 정책이 또 이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세계 문제에 개입을 꺼리는 예컨대 마가 해가지고 어떤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강경파들이 만일에 임명이 된다면 한미 동맹은 불가피하게 큰 전환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조현동 대사라든가 조태열 장관이 마라라고 캠프에 가서 접촉을 하는 이유도 인물이 모든 걸 좌우할 것이다. 마가파냐 소위 동맹 보수파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파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한미동맹, 한국의 기여는 단순히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 여러 면에서도 미국과 공동의 이해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 북한 김정은과의 친분을 유난히 강조했죠. 잘한다. 같이 양키즈 야구를 보러 갈 수 있다.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김정은과 북한 매체 아직까지는 잠잠하네요. 그렇습니다. 햄버거를 함께 먹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트럼프 축하 메시지가 아직 없습니다. 북한 매체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종의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 아니냐. 러시아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축하 행사가 없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7일까지 상을 보면 미국 대선 관련 보도가 일절 없습니다. 한 줄도 안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트럼프 1기 때 2018년 19년이었죠. 김정은과 30차례의 친서 왕복, 친서 축전 가능성, 심지어는 트럼프 당시 이길 때 SNS 내용을 보고 DMZ에서 만나기조차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김정은이 불쑥 뭐 각하의 당선이 어쩌고 하면서 보냈다고 보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측은 불언데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집권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전을 24시간 안에 종결시킬 것이다. 그때는 뭐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할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내가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취임 전에 해결하겠다. 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바로 이제 트럼프 2기 당선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초당파적 지지를 기대한다라는 당선 축하 메시지를 겸해서 이러한 그 요청을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같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처럼 무기와 자금 지원을 최대한 변함없이 해서 제대로 된 종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라는 이런 메시지인데요. 우리 정부도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정부 출범하면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입장이 좀 달라져야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종전을 서두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보폭이 안 맞으면 한미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난 31일 날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결정하겠다. 그 국제사회가 트럼프 당선인 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미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바로 이러한 포석을 깔았던 겁니다. 네. 이렇게 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당선 축하 연설을 하면서 가족 아닌 사람을 몇 분 이상 얘기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지니어스라고 말한 즉 대천재라고 칭찬한 사람입니다. 트럼프에게 올인한 테슬라 CEO 일란 머스크입니다. 발음을 일란이라고 하더군요. 차기 미국 정부의 중요한
위원장감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애 가장 좋아하는 사람 집권 1기 때는 딸인 이방카였습니다. 집권 2기는 일론 머스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바람을 잠재운 사람이 머스크 아니냐? 저 사진을 처음에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합성 사진입니다. 네. 자, 싱크대를 들고 들어가는 머스크의 사진인데 합성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let that sink in. 곧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발음이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싱크대와 같은 발음인데 패러디 합성 사진을 올리면서 let that sink in은 어떤 의미냐? 주인이 된다, 이해를 하게 된다. 트럼프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걸 보면 그만큼 머스크도 최애가 트럼프 당선인으로 보입니다. 네, 저게 이제 X에서 저걸 갖고 가는 모습하고 백악관 사진을 합성해놨는데, 예. 야, 이제 반팔 티셔츠 입고 백악관 집무실에 저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한 사진이었죠. 정말 대단하고요. 일론 머스크 저와 동갑입니다. 아, 나이가 같아요. 네.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가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없어요. 막내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기 백악관의 구도를 보여주는 재밌는 사진인데 여기에도 자기 아들을 아는 일론 머스크 사진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인물이 됐습니다. 자, 미국 대선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공화당의 상징색은 빨간색이고 민주당 상징색은 블루,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두 당의 중요한 여성들 이 색깔을 바꿔 입어서 화제가 됐어요. 예. 먼저 그 트럼프 당선인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이번 그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선언식 때 쫙 이제 가족들 올라왔는데 옷이 파란색. 저 옷이었어요. 예. 민주당 상징색이잖아요. 공화당 대통령 당선인의 딸이 파란색 민주당 색깔을 옷을 입고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화제가 됐고 또 반대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소속의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빨간 옷. 예, 지난 대선 당일 투표장에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공화당 상징색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는 해석을 놓고 이제 그 이방카 장녀 이방카의 경우는 이번 대선에도 아버지 트럼프 후보와 후보의 대선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최근에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과 연관짓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질 바이든 여사의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등을 이유로 후보직 사퇴 압력을 많이 받을 때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퇴를 시킨 그 민주당에 대한 앙금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해리스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겠죠. 마지막 유세 때도 같이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옷 색깔의 정치가 저렇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뜻입니다.